네, 여러분 저희 입시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블라썸 에듀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강의랑 그다음에 핵심적인 영어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랑 학생분들께 어떤 영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3월달 그 모의고사를 보셨죠. 그 모의고사의 성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 자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앞으로 3월달 이후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 지으면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입각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3월달 입시 설명회를 딱 오셔서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나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물론 저도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월달은요.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무슨 대학을 가야 하나 라는 걸 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고사 한 번 봤고요. 이제 11월달까지 공부를 해서 11월달 이후의 결과로 뭔가 승부를 해야 되고 내신 성적이라고 해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1학기 내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8월달쯤이 됐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내가 어떤 전략에 집중해서 바로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가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모든 학교가요. 모든 고등학교가 거의 평준화가 됐습니다. 뭐 자사고나 외고 같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거든요. 사실은 뭐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는 케이스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치동이나 아니면 목동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곳이죠. 거기 있는 학교들도요. 어떤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요. 시험 봐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중학교 때 중학교를 거쳐서 그냥 추첨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가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쪽 지역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찔러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뭐든지 다 걸쳐야 된다는 생각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찔러보다가 끝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쪽 교육열이 높은 학교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요. 1학년 정도가 끝나고 나면 나한테 맞는 입시 제도가 뭔지를요. 딱 길을 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길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내신 준비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길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내신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라고 하면 비교과 활동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하든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정해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요. 다양한 길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입시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전략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정말 좋은 대학교, 물론 좋겠죠. 뭐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뭐 서성한,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정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학교라고 한다면요.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으로 생각한다면 비슷한 급의 학교가 어디가 있을 수가 있냐면 가천대, 경기대 같은 학교가 있어요. 자, 요 정도의 학교는요. 그냥 소위 말하는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예요. 인서울. 자, 그럼 요 정도의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고3이어서 공부를 한다면 요 정도의 학교는 가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런 욕구가 없다면요. 물론 입시에 대해서 별로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성적을 써서 대학 가면 그 말이니까요. 근데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어느 정도로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럼 11월 달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점으로 조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입시에서 조금 특징적인 면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각 전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게요. 그래서 한번 키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건데, 자, 5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수험생 수가. 57만 명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고3들 봤던 학생들이고요. 한 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험생 숫자 자체가요. 고3 학생들이 이만큼 줄었다는 건 사실은 올해 고3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왜냐하면 정원이요. 이만큼 줄지가 않았어요. 정원이 같은 비율로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정원이 이 정도의 비율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고3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줄었고 이것 때문에 아마 커트라인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요. 조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줄은 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는 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대신에 재수생, 삼수생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수험생들이 조금 많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작년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뭐 영어는 계속 절대평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영어는 뭐 점수에 따라서 이게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때는요. 과연 이 영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를 아예 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 어느 정도로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행 수능은요. 국어랑 수학이랑 소위 말하는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로 점수를 유지해요. 그래서 성적표에는 100분의 1가 나오고요.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따른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표에 등급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라는 과목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수시를 썼을 때 수시에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하고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성적은 맞아와야 된다라고 각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전형에 따라서는요. 그 기준이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는 학교라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의 기준이 생기게 돼요.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4과목 중에 3과목 이상 합이 5등급 혹은 6등급 이런 기준을 가진 학교들도 있고요. 4과목 중에 2과목의 등급 합이 4등급 정도가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5등급 또 어떤 학교는 4과목 중에 2과목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렇게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저학력 등급 기준을 활용하는데요. 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3등급까지 가려고 해도요. 사실은 점수대가요.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근데 영어는요. 난이도가 얼마나 어렵든 얼마나 쉽든요. 절대평가 때문에 그냥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고요.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고요. 70점만 넘으면 3등급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80점만 딱 나와도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령 최저학력 등급이요. 4개 과목 중에 2개 과목을 6등급만 맞추면 되는 등급이 있어요. 학교가. 그 말은 영어가 2등급이 뜨면 4등급 하나만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영어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략 과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요. 이 영어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최저 등급에. 영어는 최소한의 등급만 맞아오고 그 이상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다른 과목으로 맞춰야 되는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학교가요. 영어도 그냥 그대로 성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상대평가 3등급이나 절대평가 3등급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해서 80점까지만 딱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최저학력 등급을 딱 맞추기가 아주 수월해지겠죠. 만약에 1등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90점만 넘어서 그러면 아주 수월해지는 겁니다. 한 과목이 3등급만 나와도 자 국어, 수학을 정말 극단적으로 다 망쳐도
탐구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등급 하나만 딱 나와도요. 4등급을 맞출 수 있는 케이스도 생기기 때문에요. 영어는 만약에 내가 수시로 가야 되고 최저학력 등급 기준을 맞춰야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필요한 과목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영어를 좀 활용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혹시 여러분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영어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수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자료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자료들을 쭉 보시면 정시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라고 돼 있죠. 자, 이 정시라는 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을 소위 말하는 정시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요. 이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수능을 봐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조금 깨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수능으로는 절대 대학을 갈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갈 수 있는 대학은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으로는 절대로 못 가는 전형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이면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실제 제가 작년에 대학 간 학생을 데리고요. 제가 실제로 원서 접수까지 시킨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합격했는지를 성적표로 보여드릴게요. 절대로 여러분 수능이라는 게요. 그렇게 못 갈 전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능이라는 거에서 정시는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요. 등급별로 점수가 생기게 돼요. 물론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더 낮아요.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어 30%, 수학 30%, 그리고 탐구 30%, 영어 10%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시 전형에서 영어 반영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가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얘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판단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상대평가는 아무래도 더 세밀한 판단이 가능하죠. 당연히 영어 과목의 비중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대학 입장에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영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되냐면요. 이렇게 등급별로 점수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3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 90점부터 100점까지는 이 점수인 거고요. 자, 80점부터 89점까지는 이 점수, 70점부터 79점까지는 요런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요 포인트예요. 보시면 점수가 내려가는 폭이 점점 더 넓어지죠.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커버할 수 있는 등급이 보통 어디까지냐면요. 보통 3등급 요 정도까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 4점, 6점, 8점 이렇게 내려가죠. 거기다가 더 차이가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이 점수를 받은 학생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낮아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반영 비중은 낮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으로 대학을 갈 때 아예 터무니없는 성적을 받게 되면 실제로 정시로는 대학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만약에 우리가 수능으로 가야겠다. 최소한의 점수를 받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점수, 만약에 내가 최상위권 대학교, 제가 말하는 학교는 어디까지냐면요. 한 한양대까지 학교입니다. 요 정도의 학교, 특히 문과 학생들, 만약에 내가 요 정도의 학교를 수능 시험을 봐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최소 등급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등급.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 돼요. 자, 문과에서 최상위권 대학교를 가는데 바로 영어가 90점이 안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면 뻔한 얘기죠. 90점은 보통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등급 밑으로 79점이 나오면 비록 반영 비율은 굉장히 작지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점수가 아예 깎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79점이랑 80점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가고 싶다. 수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영어 성적의 어떤 마지노선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 제가 말하는 중하위권은 한 가천대까지예요. 가천대 정도의 학교까지. 가천대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요 정도 학교를 보통 같은 성적 대학교를 봅니다. 그 정도의 학교를 생각을 한다면 3등급 정도예요.
3등급 70점까지죠. 그래서 70점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69점부터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69점이랑 70점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시에서 바라보는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했죠.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 말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래요. 요 정도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 정도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기는 하셔야 돼요. 미끄러지는 케이스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절대평가가 이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79점을 받는다든지 89점을 받는다든지 69점을 받는다든지요. 이런 경우가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로 최소한은 계속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시에서는 영어가 이렇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점수를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정리하자면 등급별로 점수가 나눠지게 되고 계속 등급이 떨어질수록 떨어지는 점수가 커지기 때문에 일정 등급 이상은 받아주셔야 우리가 수능으로 지원했을 때 점수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의 영어는 점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등급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 경향은 계속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써있는 것들은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올해 입시의 포인트였고요. 이제 각 전형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각 전형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3페이지를 가시면 제가 요 전형별 선발 비율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정시전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갈 수 있는 전형이 요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전형은요. 말 그대로 어떤 전형이냐면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가는 전형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학생부의 뭐 비교과 활동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출결과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이 종합 전형 가장 핫한 전형이죠. 가장 핫한 전형이고 요 전형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 전형이 바로 뭐냐면 내신 성적 플러스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했던 그런 비교과 활동들 플러스 거기다가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자기소개서 요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는 그런 전형을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별로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뭐 문과 논술, 이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같은 걸 쳐가지고 그 대학에 가서 그 논술 시험을 보고요. 그 논술 시험 점수에 따라서 나머지까지 합산해가지고 선발하는 전형. 그리고 정시는 그냥 말 그대로 수능 잘 보면 가는 전형이겠죠. 이렇게 4가지 전형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42.4%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많아 보여요.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가 되니까 더 많아진 것 같이 보이게 되죠. 자,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권 대학교엔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상위권 대학교엔 많은 전형이 아니에요. 중하위권 대학교, 하위권 대학교에서 이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자, 상위권 대학교는요. 종합전형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떠오르는 전형이고 대학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교과전형은요. 상위권 대학교는 없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 같은 학교들은요. 교과전형으로 갈 만한 전형이 없어요. 그렇게 내신만을 가지고 가는 전형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는요. 아예 교과전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상위권 대학교는요. 원래 교과전형이 있다가도요. 그걸 다 종합전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만을 가지고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케이스들이요. 그렇게 점점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 밑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갔을 때는요.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뽑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수치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위권 대학교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요 비율이요. 한 10몇 %,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만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교과 전형은요. 사실은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진 않지만 적합하지는 않은 전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최상위권 대학교를 가려고 하시면
정말 어느 정도의 등급이 필요하냐면요. 그냥 모든 과목을 1등급 받아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내신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을 굉장히 받기 쉬운 학교들도 있어요. 저기 시골로 내려가시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 혼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도 쉽고요. 그럼 그 학생들은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실력이 어떻든 간에 내신 성적은 1등급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이 국어전형으로 최상위권 대학교를 가려면 정말 사실은 만약에 지금 내 내신이 1점대 초반대가 아니라면 이미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게 이제 교과전형이고요. 종합전형은 조금 더 여지가 있겠죠. 내신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작년에 저희 블라썸 에듀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24.5%예요. 자, 논술이랑 정시라고 돼 있죠. 요 전형이요. 대표적으로 수능으로 대학 갈 생각을 할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이라는 게 아주 어마어마한 전형이 아니에요. 논술이라는 건 그냥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거를 글로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무슨 어마어마한 지식을 필요한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 갈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전형이 두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조금 줄기는 했어요. 22.7%로 줄긴 했지만 자, 종합전형이랑 비교했을 때 선발 비율 자체가 그렇게 작지가 않죠. 두 번째로 논술까지를 합쳤을 때요. 별로 작지가 않습니다. 합치면요. 이 종합전형보다 선발 비율이 훨씬 높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달에 딱 끝났죠.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 나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준비를 해서 대학가를 가야 될지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에 내가 정말 모든 걸 걸어서 단 0.1이라도 내신 등급을 올려야 될지 그 전략으로 가야 할지가 요 전형이 되겠죠. 논술과 정시라면요. 나는 학생부 전형으로 이미 대학을 가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만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2학년까지의 수치가 나왔죠. 이미 학생부 전형으로 소위 말하는 인서울권의 대학교를 가기가 쉽지 않다면 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논술이나 정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내신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도요. 그리고 학생들도요. 그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돼요. 다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걸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대학을 준비해야 될지 요거를 오늘 꼭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아주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게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그 시작으로 종합전형이라는 거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이제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은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그 기회의 땅인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종합전형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냐면요. 우리는 학생을 내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역량이 되고 학생이 잠재력이 된다면 그 학생을 선발할 것입니다. 저희는 내신 성적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형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종합전형은 대놓고 고교 등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1번이에요. 종합전형은 대놓고 고교 등급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요. 대학교마다 어떤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등급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은 내신 등급이어도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가령 안양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예를 들어 평균 등급이 1.3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 그 학생이 내신이 예를 들어 3등급 정도가 됩니다. 아니면 대원외고를 다니는 학생, 그 학생의 내신이 평균 3등급이에요. 분명히 등급으로는 차이가 있죠. 1등급이 높은 등급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걸 보시게 되면요.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해요. 대원외고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종합전형은
어떻게 비판하는 기사가 많냐면요.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 라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양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요. 그냥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대학을 잘 갈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요. 대학별로 내신 등급에 대한 차등을 둬요. 이 학교 3등급이랑 이 학교 1등급은 똑같은 등급이다 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자사고 학생이 3등급이면요. 그 학생은 성균관대학교를 써도 돼요. 근데 일반고 학생이 3등급이면 꿈도 못 꾸는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이미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왜냐하면 전형 자체가요. 꼭 알아두세요. 정성적 평가라고 해요. 자, 정성적 평가라는 게 뭐냐면 정성적 평가라는 게 바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양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정확히 매겨서 점수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잘 판단해가지고 그 맞는 학생을 뽑겠다라고 말하는 전형이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면 대학별로 당연히 암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면요. 뭘 느끼게 되냐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전형이 사실은 종합전형이에요. 물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종합전형에 대해서 일단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뒤집을 수 있는 전형이고 뭔가 기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전형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안양 지역에서 이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신 성적이에요. 결국은 내신 성적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학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단 기준에 당연히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시험 성적이겠죠. 그 과목을 어떤 성적을 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학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진짜 이 활동을 했을까? 아니면 대충 하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라는 여지가 있다는 걸 대학교에서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시험 성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은 거짓말하지 않고 내신 성적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입니다. 다만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겠다라는 전형이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합전형으로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 안양 지역 고등학교에서 가려면요. 굉장히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런 평균 등급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시거나 어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평균 등급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인문계 내신 평균이 1.68, 2.12 뭔가 약간 여유가 있는 등급 같아요. 근데 이 평균 등급에는 어떤 게 섞여 있는 거냐면요.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같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예를 들어 특목고 4등급 학생이 중대 합격을 해요. 그럼 전체 내신 평균은 떨어뜨리겠죠. 그게 합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아, 내가 내신 성적이 안 좋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구나가 아니라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술치가 낮아지는 거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우리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선 바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우리가 이 안양 지역 그리고 군포 지역, 3번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면 어떤 대학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양 지역에서는요.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있어요. 자, 1등급 초반 1.0등급에서 한 1.5등급 사이 학생들이죠. 물론 1.0등급과 1.5등급도 천지 차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등급들 약간 꿈의 등급이죠. 이 등급을 받는 건 사실은 괴물 같은 학생들이 많아요. 정말 3년 내내 내신만 바라보고 정말 그냥 미친 듯이 사는 학생들이 등급이 나올까 말까한 한 학교에 한 명이 나오면 와 정말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학생 정도의 등급이에요. 요 정도 등급의 학생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최상위권 대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뭐 안양 지역이고 뭐고 이거는 내신 성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활동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든지 이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이라면 내가 3학년 1학기 내신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학교를 최대한 좋은 학교를 써봐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내신 등급은 거의 모든 학교가요. 3학년 1학기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아요. 2대 3대 5가 제일 많습니다. 즉 1학년 내신 2, 2학년 3, 3학년 성적 5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3학년 성적을 어떻게든 받아야겠죠. 그래서 단 0.1이라도 끌어올려서 좋은 대학교를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학생들이겠죠.
자, 두 번째, 이제 1.5부터 2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1등급 때 중후반이라고 해요.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항상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의 등급을 받는 것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정말 공부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는 학생들이 이런 등급을 보통 받아요. 자, 그럼 요 정도 등급의 학생들이 조금 딜레마예요. 자, 만약에 요 정도 등급의 학생들이요, 나는 무조건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요 정도에서는요. 왜냐하면 요 정도 학교들이 봐야 되는 학교는요, 그 밑에 중위권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중위권 정도 학교의 시작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건국대학교 정도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제가 학교를 수준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적대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들어주세요. 자, 요 정도 등급의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양 지역에서는 건국대학교 정도부터 시작해서 건국대학교부터 한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를 어떻게 말하냐면 건동홍이라고 말하고요. 국숭세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 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이 보통 이 정도 학교 학생들이, 성적대 학생들이 쓰기 좋은 그런 학교들이에요. 물론 이 정도 등급의 학생들 중에서는요, 아주 비교과 활동에 뛰어나서 활동이 굉장히 많고 상도 굉장히 많고 아주 훌륭한 학생들은요, 이 내신을 뒤집고 사이권 학교에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등급대의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학생부로만 무조건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이권 대학교를 쓰겠죠. 대신에 분명히 학교에서 이럴 겁니다. 우리 낮은 대학교도 안전빵으로 쓰자고. 그러면 낮은 대학교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되면 좋겠지만 아니면 안 좋은 학교를 가는 학생이 있겠죠. 원하지 않는 학교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2.0등급이면요. 2.0등급. 이 정도 등급이라면 안전빵으로 어디까지를 보셔야 되냐면 광운대까지를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조건 내가 학생부 전형으로만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등급일 때는요, 광운대급의 학교를 하나 정도는 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급대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등급대라면요, 일단 내신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1.56 정도라면 아직 역전의 가능성이 있어요. 3학년 1학기가요. 어떻게든 단 0.1이라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요 집단으로 묶었지만 1.5, 1.6, 1.7, 1.8, 1.9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묶은 거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내신 등급이 2로 넘어가지만 않게 해주세요. 2로 넘어가는 것도 또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점대로 끝내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거.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에 모든 걸 걸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시는 거 굉장히 필요한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급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아니에요. 이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요. 다음 등급이 어디냐면 이제 2점대 초반, 조금씩 더 애매해져요. 2점대 초반 등급의 학생들이에요. 2.0, 2.1, 2.2, 2.3 등급 정도. 이 정도 내신 등급도요,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등급을 가진 학생들도요, 내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인 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밤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도 최대한 받기 위해 노력을 해요. 다만 2등급이 넘어가는 순간 선택권 자체가 조금 많이 좀 없어지게 돼요. 가장 첫 번째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교까지는요, 써볼 수는 있지만 합격을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소재 중위권이라고 한다면 한 단국대까지 학교입니다. 요 정도까지 학교를요, 썼을 때 무조건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요,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어느 쪽이냐면요, 진짜로 그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가천대급의 학교들이에요. 지금은 약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천대가 정말 좋은 학교라는 걸 조금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가천대는 원래 몇 년 전부터 안양 지역의 연고대라고 할 정도로, 경기도의 연고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바로 가천대 정도, 그리고 광운대 정도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위의 등급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요, 이 동안고 학생이었는데 내신 등급이 2.3등급 정도였어요. 근데 그 학생이 모의고사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나도 불안하신 거죠. 어떻게든 내신으로 대학을 보내야겠다. 분명히 이 학생은 모의고사가 점수가 꽤 잘 나오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실수를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신 거죠. 너는 무조건 대학을 내신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요. 이 학생은 결국 모의고사 준비를 결국 거의 안 하고요. 학생부 전형에 모든 걸 걸게 됩니다. 그 학생이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학생도 막 그러길래 어머님까지 모셔와서 설득을 했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다른 것도 준비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전형을 준비하더라고요. 자, 또 하나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내신이 2.1등급이었습니다. 충은고 학생이었어요. 내신이 2.1등급이었고 열심히 이제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죠. 이 학생은 내신으로도 대학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논술과 수능으로도 대학 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자, 이 학생이 3학년 내신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1.9는 받아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여지가 생긴다고. 결국 2.0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2.0으로 끝났습니다. 내신 등급이요. 근데 모의고사 정적으로는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자, 요런 학생이 있었고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둘은 수학에서도요. 같은 반을 할 만큼 실력도 되게 비슷한 학생이었어요. 자, 이 학생은 막판에 학생부 전형에 올인하게 됐고요. 이 학생은 논술이랑 정시 전형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등급으로는요. 사실은 좋은 학교를 합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학생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명지대 영어영문학과에 갔습니다. 가천대학교는 떨어질 뻔하다가 추가 합격으로 붙었어요. 자, 이 학생은 어디를 갔냐면 논술 전형으로 중앙대학교를 갔습니다. 요런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분들이 좋은 대학이라는 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게 내신 성적이 잘 나야만 가는 대학이 결코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2등급 때 초반대 학생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0.1이라도 끌어올리셔야 돼요. 다만 마음속에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논술 전형도 그리고 정시로도 대학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 선택지를 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라볼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등급의 학생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2등급 때 중간이 있어요. 2.6에서 3.0등급 정도의 학생들. 자, 2등급 때 중후반 때 학생들이죠. 요 내신 때가 되면 조금 더 애매해져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 등급대로 우리가 대학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학이 있냐면요. 안전빵으로 썼을 때 수원대 정도입니다. 수원대급의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번 노려본다는 느낌으로 쓰는 학교가 광운대, 명지대 같은 학교들이에요.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노려보는 느낌으로 쓰는 거죠. 그 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 정도 등급대 학생들도요. 만약에 내가 그 정도 대학으로 끝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등급의 학생들부터는요. 내가 인서울 중위권 학교까지는 꼭 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반드시 논술 전형이 뒷받침돼야겠죠. 사실은 이때부터는요. 내신 등급이요. 3등급대가 되지 않는 선, 2점대로 끝나는 선에서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목표가 괜찮은 대학을 가는 거라면요. 이런 게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정도 등급대고요. 이제 3등급이 넘어가요. 3등급에서 3.5등급 정도 등급의 학생들. 사실은 제일 많겠죠. 이 정도 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3등급에서 3.5등급.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결코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어디 학교를 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이제 수원대가 약간 가면 좋은 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가는 학교가 이제 안양대, 성결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 입시 설명회가 끝나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안양대학교는 친절하게 입학 정보를 공개해줘요. 입시 결과를. 그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안양대, 성결대에 오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이 3점대 초반입니다. 3점대 초반 학생들의 학교가 안양대, 성결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 모든 기준은 내신으로만 갔을 때입니다. 다른 전형은 생각 안 하고 나는 무조건 내신으로 대학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명확해지겠죠. 이 뒤로는 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명확해지는 겁니다. 내가 3등급대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인서울에 있는 중하위권은 가야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길은 무조건 논술인 거예요. 논술과 정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과 정시 이걸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3등급대 내신이면요. 최상위권 내신이에요. 논술 전형으로 가시면 아주 높은 내신입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요.
특목고 학생들이에요. 자, 특목고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떠냐면요. 내신 등급이 5등급, 4등급이에요. 4, 5등급. 심하게는 6등급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학생들에 비해선 아주 좋은 등급이 되겠죠. 내신 등급으로 친다면 아주 유리한 전형인 겁니다. 물론 논술을 잘 써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요. 결코 못 갈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3등급 밑으로 내려갔다. 근데 대학교를 나는 인서울 중위권까지는 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내신 준비를 아주 빡세게 해서 끌어올린다고 한들 볼 수 있는 전형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요. 어떤 게 맞는 거냐면 요 성적을 유지하는 선에서 근데 다만 3등급 대 초반이라면 2.9등급을 가면 좋아요. 2자를 찍으면 좋습니다. 그 정도 성적까지만 노력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정시랑 논술에 집중하셔야겠죠. 전략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등급대부터 학생들은요. 목표가 인서울 중위권 학교라면 중하위권 학교라면 전략을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안양 지역에서 보는 그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이제 요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성적이 되면요. 종합전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내신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에 있는 사항들을 보면서 자기소개서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대학교에선 선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실제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합격 사례예요. 공교롭게도 준비하다 보니까 전부 용호고 학생이었어요. 작년에 용호고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용호고는 군포에 있는 학교예요. 어쨌든 작년 사례인데요. 자, 이 학생은 이과예요. 경희대 건축학과, 인하대 건축학과, 동국대 건축학과를 붙었습니다. 이과에서 내신이요. 1학년 1.7, 2학년 때 조금 놀았나 봐요. 하지만 3학년 1.9죠. 어쨌든 간에 2점대 중반 내신 한 번이 나왔고요. 1, 3학년을 전부 다 1점대 후반대 내신을 확보한 학생입니다. 이과에서 여러분 이 정도 등급을 받기가요. 생각보다 더 쉽지가 않습니다. 이과는 인원수 자체도 그렇게 막 문과처럼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등급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는 그 학생의 생기부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자료예요. 수상도 이만큼을 했고요. 수상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내 수상.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이 시간만큼을 했고 진로활동도 92시간, 동아리 활동도 99시간 아주 바쁘게 삶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신 관리도 이 정도로 하면서 학교 스펙을 이 정도로 관리를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성적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경희대 건축학과, 인하대 건축학과, 동국대급의 학교니까요. 어떤 느낌이 조금 오시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이런 사례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이 정도 성적이니까 이 학교를 갈 수 있겠네. 그렇진 않아요. 이 학생도 사실은 운이 조금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례들은요. 전부 다 그래도 운 좋게 합격한 케이스들이에요. 생각보다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대를 간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은 보시면 1학년 때는 2.3, 좋진 않지만 2학년 1.7, 3학년 1.3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성적 향상이 굉장히 놀랍죠. 만약에 이런 학생이라면 또 종합전형을 노릴만 해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1학년 성적이 무지막지하게 낮은 게 아니죠. 2.3등급이면 무지막지하게 낮은 등급이 아닙니다. 상위권의 성적이에요. 다만 3학년 때의 성적이 아주 좋죠. 이런 성적 향상의 그래프는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높은 내신을 유지한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도 실적을 유지한 학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도 긍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등급이 된다. 지금 보시면서 이과인데 1.7, 2.6 정도가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문과인데 1학년 2.3, 2학년 1.7 이 정도의 내신 등급이 된다면 안 버리셔도 돼요.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3학년 때 정말 모든 과목을 1등급 받겠다는 마음으로 내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지가 생기게 돼요. 플러스로 내가 지금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 스펙을 잘 쌓고 있는지를 꼭 보세요. 1학년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1학년 때부터 목표과를 정해서 과연 이런 활동들이요. 전부 다 그 목표과에 관련된 활동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1학년 때부터 목표로 가는 그런 과로 가는 이 활동이요. 다 전공과 연관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저거 중구난방식으로 글짓기 대회를 참여했다가 갑자기 과학정진대회를 갔다가 갑자기 또 무슨 뭘 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일관되게 뭔가 할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를 꼭 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번엔 한양대를 간 학생이에요. 자, 1학년 때 1.5, 2학년 때 1.7, 3학년 때 1.5에서 6이라고 돼 있죠. 제가 말한 딱 어디에 걸쳐 있는 거냐면 1점대 초중반 등급에 딱 커트라인에 걸친 거예요. 1.5 정도 등급으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 정도의 등급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요 정도의 등급이라면 분명히 최상위권 학교를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다만 똑같습니다. 종합전형이라는 건 내신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교과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돼 있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나 안 만들었는데 3학년부터 만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2학년 때까지 만든 게 없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전형인 거예요. 1, 2학년 때까지 내가 과연 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학생은 똑같아요. 수상도 이만큼이나 했고 다른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정도의 등급대 학생들이 보통 소위 말하는 괜찮은 학교를 바로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종합전형이라는 게 낮은 내신이어도 다른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그 학생을 믿고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학교생 활동을 만들어 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만 그 결과물이 내신만이 기준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싶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을 그렇게 좀 짜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요 정도 등급이 된다. 만약에 요 정도 등급이 된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란 여러분들이 학생부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글로 풀어쓰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일단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기부에다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어요. 뭐 이런 활동도 했고 저런 활동도 했고 막 적습니다. 자,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그 학생이 그걸 진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선생님이 그냥 써준 건지 그 학생이 정말 그 활동을 진심으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학생기부에 적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쓰시게 되냐면 공통질문이 3가지 그리고 대학별로 질문이 1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질문이 3가지가 있고 1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이건 되게 표준적인 글이에요. 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사례도 넣어놨습니다. 실제 합격자의 사례예요. 실제 합격자가 쓴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이 썼던 그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다 이런 식이에요. 시작을 해요. 어떤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돼요. 하나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누군가의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든지 라는 갈등이 생겨요. 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내 공으로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느낀 점을 쓰는 이걸 보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실제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요. 요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됩니다. 요 과정을요. 어떤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 일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결과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쓰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 자기소개서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아니냐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열식으로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는요. 그거는 생기부로 한 거예요. 생기부로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요.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쓰게 돼요. 전 굉장히 착한 학생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활동도 했고요. 저 활동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쓰는 거죠.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활동을 진짜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했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는 뭘 담으셔야 되냐면 내가 진짜 그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걸 담아내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정을 적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 즉 어떤 말을 쓰는 거냐면 겪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쓰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읽었을 때는 아, 이건 겪지 않았으면 쓸 수 없는 말이구나 라는 걸 적어내시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활동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활동을 아주 디테일하게 적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도 그냥 친구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라고 쓰면 안 읽겠죠. 정말 그 갈등이 이거는 겪지 않았으면 쓸 수 없는 말이네. 라는 게 글에 느껴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례를 읽어보실 때도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글들이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그 결과 뭘 깨닫게 됐는지 라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이 자기주도성이라고 적어두세요. 자기소개서는 이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 최근에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거에는 이 자기소개서라는 걸 쓸 때 활동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쓰면 보통 잘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대학에서 뭘 인지하기 시작했냐면요. 학교별로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교는 굉장히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그 학생이 그 학교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기 때문에요.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활동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동아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동아리는 내가 만들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나는 평소에 이 분야에 어떤 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알아보고자 친구들과 협의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라는 등등의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활동의 과정을 설명할 때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주도했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대로 쓰되 그 안에다가 자기주도성을 녹여내는 거 요게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렇게 써 있는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자기소개서 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요거랑 생기부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죠. 이런 전형이 이제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정도의 성적은 받아야 된다. 수능 성적이. 라는 기준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근데 종합전형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없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굳이 수능까지는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몇몇 학교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이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종합으로 꼭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자신이 있다면 이런 학교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을 때 커트라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이 학교를 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수능 성적이라는. 그러면 당연히 내신 성적의 기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다면 이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랑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거.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사실은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지 라고 준비한다기보다는 내가 1, 2학기도 생기부를 잘 관리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가지고 지원해야지 사실 이게 중심이 돼야겠죠. 그건 성적대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적대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그 전형이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얘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얘는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내신 성적 높은 순대로 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신 성적이 높은 순대로 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한양대 아직도 교과전형이 있어요. 한양대학교에는요. 서울 캠퍼스에.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1.01이에요. 내신 등급이. 1.01, 1.03, 1.07. 자연계리가 약간 조금 다르죠? 근데 건설환경공학과는 약간 조금 좋은 학과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높은 내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내신 성적 줄 세우기예요. 학교가 수준이 어떻든 그게 어떤 학교든 간에 내신 성적 그냥 숫자로 높은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요, 안양 지역 학교에서 이 교과 전형으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케이스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양 지역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1.0대로 유지하는 학생이 1.12대까지로 유지하는 학생이요, 한 학교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가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된다면 쭉 내려가서 중하위권 대학교를 봐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교과 전형은요, 최저학력 기준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 전형은 대학교에서 알아서 학교 수준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최저학력 기준을 안 봐도요, 검증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 학생은 이런 학교 출신이고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교과 전형은 학교를 보지 않고 내신 성적을 수치로 반영하는 거죠. 그럼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대학교에서는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학교가 좀 많습니다. 중대 같은 학교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세계합 6등급을 요구해요. 즉 내신 성적만 좋아서 끝이 아니라 그걸로 합격을 하면 4개의 과목 중에서 세계합에 6등급이 나와야 돼요. 등급합이. 그러니까 이런 최저학력 기준에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 포인트는 연세대학교. 연세대가요, 이 수시 전형에서 모든 최저학력 기준을 다 없앴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없앴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어요. 올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교과 전형은 별거 없습니다. 내신 성적대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겠다면 이 최저학력 기준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큰 얘기할 게 없고요. 논술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형이었어요. 논술 전형. 왜냐하면 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요, 학생부로 대학을 가는 건 1, 2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하면서 막 어느 정도 고민해 보기 때문에 이 학생부로 대학 가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 전형이라는 거, 요 전형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논술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반응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다른 지역 학생들도 만나고 평촌 지역 학생들도 만나요. 평촌 지역 학생들을 딱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논술도 준비하자 라고 했을 때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논술로 대학 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글을 못 써도 할 수 있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논술 전형이란 글을 잘 써야 가는 전형이다. 글짓기를 잘해야 가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논술 전형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선발 인원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지금 13,300명인데 12,000명으로 좀 줄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학생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준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인원수, 수험생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줄긴 했지만 그게 엄청나게 줄은 양은 아니에요. 그냥 학생 수가 줄면서 조금 준 거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못 가는 게 결코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제가 아까 그랬죠.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글을 잘 써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술 전형은요, 자,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논술 전형이라는 시험은요, 정답을 쓰는 시험입니다.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답 없이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제시문을 독해하셔야 돼요. 그럼 제시문을 독해한 걸 바탕으로 그 독해 분석한 것들을 글에다가 적어내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쓸 때 화려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해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써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은 결코 준비 못할 전형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국어 비문학만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충분히 독해력은 계속 키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화려하게 글 쓰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논술학원 선택을 해야겠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학원은 글 쓰는 거에 집착을 해요. 막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고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고, 그런 학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원을 가시면
글을 쓸 때 이 지문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독해해서 답안지를 쓸 때는 이런 답을 답안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런 게 올바른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글을 잘 쓰는 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문 안에서 정확히 독해를 했는지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문과 논술이고요. 이과 논술이 있어요. 얘는 수리 논술이라고 합니다. 얘는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30번 문제, 모의고사 보면 30번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풀이 과정까지 포함해서 푸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 시험입니다. 그냥 수학 시험이에요. 이거는 진짜 글쓰기 등급도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수학 시험이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풀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리 논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답을 맞추는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국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논술 대비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논술 학원을 가서 글을 읽어보고 글을 써보는 것도요. 독해력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지문 독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국어 공부도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논술 학원에 가서 수리 논술을 공부를 하면요.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 5년 전, 6년 전 논술이었으면요. 사실은 그때는 논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 밖에 있는 가끔씩은 막 영어 지문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자기들 멋대로 출제하는 거죠. 학생들이 대학교 과정에서 읽을 만한 것들을 고등학교 때는 전혀 배우지 않을 만한 것들을 출제를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거는 약간 수능 공부와 동떨어진 공부가 되겠죠. 근데 그게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의 모든 논술은요. 다 교과 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지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를 하는 게 결코 수능 준비를 놓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논술학원 같은 곳에 가서 그게 아니라면 논술 인강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을 독해하고 답안지를 쓰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인강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논술 전형, 글을 잘 써야만 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글을 못 써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논술은요. 여기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 자, 조금 기준치가 높습니다. 논술은 논술 쓰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 이걸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높은 학교가 보통 어떠시죠? 높은 학교가요. 높은 학교는 세계합 5등급이에요. 국영수 탐 중에 세계합 5등급 혹은 세계합 6등급 요 정도 등급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요. 그래서 세계합 5등급을 받거나 세계합 6등급을 받으면 충족하는 거죠. 이게 높은 학교들의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적인 경우가 뭐냐면 두 개 합 4등급이에요. 자, 꼭 생각해 보셔야겠죠. 두 개 합 4등급.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생각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1등급, 탐구 3등급, 아니면 영어 탐구 각각 2등급 받아도 맞추는 등급이에요. 보통의 표준이 두 개 합 4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좀 더 밑으로 가서요. 우리가 한양대 에리카급의 학교를 가면 자, 두 개 합 6등급도 있어요. 자, 그럼 말 그대로 3, 3만 받아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정도의 성적대를 받는 학생들이요. 논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전형이 기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 합 6만 맞춰도 우리가 논술 전형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술 전형은요. 결코 배제하고 가시면 안 되는 그런 전형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내 내신 등급이 2등급대다 라고 한다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논술 전형은 절대로 버리시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2등급대의 내신이면요. 가장 유리한 전형이에요. 논술만 쓸 수 있다면 2등급대의 내신은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는 가장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도 작년에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인데 이거는 안양여고 학생이었어요. 안양여고 학생이었고 내신 등급이 2.2등급 정도였습니다. 2.2등급.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딱 고2 때 만났어요. 고2 때 만나고 나서
그 학생이 이제 뭐 부산대 같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목표를 좀 바꿔줬습니다. 우린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중대 이상을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목표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중대 이상을 가려면 이미 그 내신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학생한테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논술 준비를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당연히 반응이 어땠을까요? 선생님 제가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 믿고 한 번만 해보자고 그때부터 인강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게 했어요. 굳이 학원 갈 필요도 없고 인강만 들어라. 저랑 약속을 하고요.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 2시간씩만 인강을 듣자. 내 말 믿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가끔씩은 선생님 이거 될까요? 라고 했지만 무조건 된다고 준비를 시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학생에게 제가 심어줬던 말은 너는 논술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시로 수능 봐서 대학 갈 생각도 해야 된다. 네가 그냥 지금 이 내신으로 그냥 대학교를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너가 가야 될 학교는 광운대학교가 될 수도 있다. 그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학교를 가도 만족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등급이 2점대 초반이면 아니면 학생의 등급이 2점대 초반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 정도 학교가 만족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 성적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 되겠지만 학생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정도 등급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전형을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겼어요. 말로 제가 이겨가지고 결국 논술을 보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학교를 썼냐면요.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자, 홍익대학교가요.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 합 6등급을 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위 말하는 약간 건방진 거냐면 이거보다 성적대가 높은 외대 같은 학교들은요. 2개 합 4등급을 요구해요. 근데 약간 성적대가 낮은 홍익대가 세계 합 6등급을 요구하니까 약간 건방지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더군다나 플러스로 홍익대학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수능 전에 논술을 봅니다. 수능 전에. 자,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능 전에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어요. 그럼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논술 전형을 합격을 하면 그 대학을 가야만 해요. 예를 들어 만점이 나와도 논술로 홍익대를 합격해버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계 합 6등급을 맞출 학생들 중에 나는 홍익대만 가도 무조건 만족해 라고 할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 학교를 논술로 갔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학생이 됐어요. 만약에 그 학생이 내신으로만 봤다면 못 갔을 겁니다. 2점대 등급으로 홍익대를 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쨌든 간에 홍익대학교를 지금 재학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일 잘하는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논술 준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 논술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목동 쪽의 학생들, 대치동 지역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잘 가는 이유도 이거예요. 딱 내신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전략을요. 나는 논술이랑 수능 보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소한의 내신 등급만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올인을 합니다. 2학년 때부터. 그럼 그 학생들은 방향성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요. 꼭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맞출 수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논술 전형이 보통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자 이렇게 선발을 해요. 예를 들어 논술 100%인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논술 70%, 내신 3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내신. 그리고 논술. 보통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뭐 80, 20도 있고요. 60, 4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를 보든 70%를 보든 사실은요. 이 내신의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논술 준비하더라도 내신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신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거에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요.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실질 반영 비율.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질 반영 비율. 자, 실질 반영 비율. 이게 뭐냐면 등급별로 점수를 조금 한계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자 30%입니다. 그럼 1등급이 30점, 2등급은 29.9점, 3등급은 29.8점, 4등급은 29.7점 이렇게 주는 거죠. 극단적인 케이스고 아니면 1등급은 30점, 2등급은 29점, 3등급은 28점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등급 차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보통 어디까지가 갈리게 되냐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그래요. 즉 내가 5.9등급까지가 되면요. 내신으로 갔을 때 그렇게 큰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논술 전형은요. 왜 그런지를 아시겠죠? 특목고 때문에 이래요.
특목고 학생들은 5등급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학생들을 다 뽑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겠죠. 내 내신이 5등급대예요. 5.5등급이에요. 자, 2개 합 6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내신 반영 비율이 있긴 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이 5등급까지만 돼도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0.1점을 손해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6등급까지 가면 조금 곤란해요. 내신이 6점대가 되는 건 곤란합니다. 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2등급대가 되면 단 1점이라도 높기 시작하겠죠. 이것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등급대가 2, 3등급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유리해요. 논술 전형에서는요, 한 3점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준비하는 학생들이 5등급대이기 때문에 한 2점 먹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요. 이게 점점 논술 전형이 줄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전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올해까지는 충분히 논술도 보셔야 되는 학교고 그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있죠. 연세대학교가 놀라운 학교입니다. 이 연세대학교가 이제 어떤 전형을 시행했냐면 수시에서 모든 이걸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은요, 논술 100%를 뽑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보고 논술 100%를 뽑아요. 그리고 한양대가 있죠. 이제 이런 학교들은, 한양대는 전통적인 학교입니다. 논술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그래서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도 해요. 이 학교를 가는 날이 글쓰기로 모든 걸 승부하는 시대죠. 연세대가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가 똑같이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학교가 좀 핫하겠죠. 그래서 이 학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냥 정말 논술 실력 하나, 이거 하나를 뽑겠다는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좀 쉽지 않겠죠. 솔직히 말하면. 다만 이런 학교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건국대가요, 같은 계열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논술만 보는. 근데 건국대학교는 올해부터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두 개 합 4등급 정도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논술 전형도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논술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내신 반영 비율이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자, 1등급이 30, 2등급이 29.9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작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군포중앙고 3학년 학생이에요. 아주 놀라운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이 4.4등급이었어요. 여러분 4등급 대 내신이면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렸죠? 4등급 대 내신이면 내신 성적으로 어떤 학교를 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양권도 쉽지 않습니다. 충청도를 보셔야 돼요. 충청도를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4등급 대 내신이면요. 자, 그리고 그 학생이 있어요. 딱 2개 맞췄습니다. 탐구랑 영어로. 물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운이 좋은 학생입니다. 탐구랑 영어로 2개 합 4를 맞추고 내신은 4.4등급인 학생. 다만 이 학생이 잘한 행동 하나는 논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랑 외대를 들어갔어요. 자, 아까 경희대랑 외대를 들어간 학생들 내신 성적 보셨죠?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선 1등급 대 내신이어야 돼요. 1등급 대 내신이 분명히 있었죠. 이 학생은 4.4등급입니다. 내신 성적으로 치면요, 하늘과 땅 차이고요. 보이지도 않는 차이예요. 학교 공부 실력으로 친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논술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에 투자를 하냐 마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한 2개만 맞춰가지고 이거를 최저학력을 맞추고 논술 준비를 해서 논술 전형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라고 준비를 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됐을 때 너무 리스크가 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할 거라면 반드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논술이 잘못되면 나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되겠죠. 내가 최저학력 등급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들을 먼저 공부를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과목들도 시간 남을 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수능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논술이랑 정시를 같이 묶은 겁니다. 만약에 논술로 대학을 노릴 거라면 내신 성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을 수능이랑 논술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 비율은 수능에 모든 걸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능 공부가 논술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논술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 방향을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은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들은 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애초에 이게 아니니까 논술이랑 수능에 모든 걸 걸고 가야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 겁니다. 엄청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학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학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양여고 케이스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지만 좀 좋은 사례였죠. 이거 사실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해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 학생도 처음부터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가야 되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꿈도 못 꿀 학교였겠죠. 뭐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빌 여지도 없는 그런 등급이에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별거 없는 거 보이지만 정시전형. 이거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별거 없는 전형이에요. 수능만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입니다. 수능 잘 보면 갈 수 있는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형은 무조건 수능입니다. 그래서 요거 써둔 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신, 수능 90%, 뭐 내신 10% 이런 식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능 80, 내신 20 이런 식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자, 이런 학교들은요. 다 내신이 똑같아요. 논술 때랑 내신 간의 등급 점수 차이는 두지 않습니다. 엄청 조금 둬요. 엄청 조금 두고 내신으로는 별별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능으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요. 아예 내신을 보지 않아요.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 그러니까 수능 잘 보면 가는 전형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형은 내신 성적 별로 필요 없고요. 수능 잘 보면 대학 잘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은 전형이에요. 다만 문이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는 전형이에요. 이 전형으로 대학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다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수능 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정시로는 대학을 갈 수 없겠구나.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시로 가는 비율이 23%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비율이 24%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뭐 종합전형이 엄청 길이 넓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학교에서는 종합전형의 길이 엄청 넓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논술전형은요. 사실은 수시라고 보기보다는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좋은 대학 가기에 쓰는 전형이에요. 그럼 얘는 정시에 가까운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내신으로 가는 전형보다는요. 수능 준비를 잘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이요. 훨씬 높습니다. 다만의 문제는 뭐냐면 수능날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이기고 가야 돼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안함만 이길 용기만 있으면 사실은 문이 결코 좁은 전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좁다면 우리나라에 재수생이 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재수생은 갈 수 있는 전형이 없습니다. 논술 아니면 수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재수학원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능성이 낮은 전형이 아니에요. 뭐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시도 꼭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냥 얘는 수능만 잘 보면 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자,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등급이면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나?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문과 기준으로 자 100분위가 정말 이 정도가 나와야 우리가 최상위권 대학교를 볼 수 있어요. 100분위가 400은 이건 만점이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등급이죠. 385도 굉장히 높은 등급이에요. 평균 100분위가 거의 모든 게 다 1등급인 등급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등급이면 이 정도의 학교를 가겠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작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삼수생이었습니다. 삼수생이어서 작년 2월 달에 학원에 와서 저랑 공부를 했던 학생이에요.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성적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일단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원서 상담을 해서 대학 접수를 시키고 그리고 대학을 간 학생인데 한번 볼게요. 이 학생입니다.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못 믿으실까 봐. 실제 성적표입니다. 이름은 다 지웠지만 이게 실제 그 학생이 보낸 사진이에요. 보시면 자 한국사를 잘했죠. 별로 잘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는데 어제 잘했어요. 한국사를 굉장히. 그러면 한국사를 땄고요. 국어가 2등급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은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자, 2등급이에요. 100보니까 92죠. 몇 점 정도냐면 한 80점 정도입니다. 원점수로. 2등급. 왜냐면 3등급 커트라인, 2등급 커트라인이 78점이었어요. 8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나형. 망했죠. 4등급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에서도요. 수학이 4등급이 나오면. 잠깐 몇 점이냐면요. 68점 정도입니다. 68점.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결코 아니죠. 그렇게 높은 점수가 결코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모든 걸 걸고 공부를 한다면 요 정도 점수가 못 나올 리는 없겠죠. 여러분 4등급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68점이죠. 어느 정도냐면 3점짜리를 다 맞고 4점짜리 문제, 아주 쉬운 문제 한 2문제를 맞으면 그리고 나머지 다 틀려도요. 68점이에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70점대예요.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탐구도 좋지가 않죠. 43이에요. 2, 4, 3, 4, 3입니다. 뭐 이건 필요 없고요. 아랍어는. 아랍어는 그냥 로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잘 찍으면 내가 잘 나올까 싶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서 필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점수가 아니죠. 4, 3등급에다가 영어 3등급.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논술을 준비했다면 뭘 맞췄냐면요. 합 6을 맞췄죠. 그래서 분명히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매번 얘기를 했어요. 제발 우리 논술하면 안 되겠니? 일주일에 한 번만.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우직해서 선생님 저는 수능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무슨 그런 어떤 전사 같은 자세로 공부를 했던 학생이에요. 결국 논술은 안 했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어쨌든 이 정도 성적을 받았어요. 자, 어떤 대학교를 가는지가 궁금하시죠?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이 정도 등급으로도 인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썼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학교를 썼냐면 가군의 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라는 학교를 썼습니다. 한산기라 그래요. 자, 들어본 적 없고 뭐야 싶겠죠? 좋은 학교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예요. 특히 공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여서 이과에서는요. 요즘에 명지대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군의 한산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게 그 정왕, 시흥 이쪽에 있습니다. 나군이에요. 나군에다가 뭘 썼냐면요. 상명대를 썼어요. 상명대 공공인재를 썼습니다. 자, 한산기는 뭘 썼냐면요. 산업경영학과를 썼어요. 산업경영. 얘는 뭘로 쓴 거냐면 문이과 교차지원으로 쓴 겁니다. 이 학교는 문과 학생들이 이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과 교차지원으로 얘기를 썼고요. 낙원에는 상명대 공공인재학과를 썼습니다. 그렇게 나쁜 학교가 아니죠. 그리고 다군에는요. 뭘 썼냐면 경기대를 썼어요. 수원에 있는 경기대 지식재산학과를 썼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상담을 받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잡아준 케이스고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약간 저도 조금 쫄리는 마음으로 이 밑에 학교를 보내기 싫었어요. 만약에 안전빵을 쓴다면 수원대학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수원대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도저히 수원대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믿고 한번 써보자. 만약에 인생이 망하면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미안하다 하면서 근데 도저히 볼 꼴에서 쓰게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결과가 얘가 예비 5번이었어요. 얘가 예비 4번. 얘가 이게 30번이었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5번, 4번, 30번.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 예비 인생이죠. 예비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쫄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단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전년도 추가 합격률을 봤더니 되는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시켰죠.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여기도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상명대는 떨어지고 30번은 좀 심하죠. 그래서 얘는 떨어지고 얘네 두 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차 추가 합격에 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가 합격에 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전화 찬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접수가 끝나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붙었어요. 자, 이 성적입니다. 2, 4, 3, 4, 3으로요. 여기 세 개를 다 붙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를 내신 성적으로 가려고 하시면 2점대 초반이야 갈 수 있습니다. 문과에서요. 아니면 못 갑니다. 2점대 중후반만 돼도 못 쓰는 학교예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이 성적을 받고 여기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이제 수원 사는 학생이어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학교도 만족을 못 하겠고 가서 편입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학교는 경기도로 갔습니다. 가까운. 근데 뭐 여기나 학교 수준으로요 엄청 차이 나는 학교는 아니에요.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전형이라는 게 결코 대학을 못 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무슨 정시전형이라는 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전형의 핵심은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학교, 소위 말하는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교까지를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전형이 바로 정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학생부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해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험생활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용기가 있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수능과 논술로는 전혀 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입시를 바라보죠. 그러면 100%라는 건 입시에 없습니다. 끝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끝없이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안 되면 어쩌지? 그 안 되면 어쩌지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요 정도까지는 내가 타협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는 차라리 안 쓰고 수능으로도 가보겠다 라는 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그 여지가 되고 그리고 성적만큼의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시간을 끝내기 전에 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월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1등급 초반 때, 1등급 중후반 때, 그리고 2등급 초반, 2등급 중후반 때 요걸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요.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을 그 목표에 따라서 알맞게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신으로 어떻게든 가볼 수 있겠다 좋은 학교를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모든 걸 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과를 잘 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내신 등급이 3, 4등급이에요. 이미 더 이상 올렸을 때 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서울 중하위권은 가야겠다면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겠죠. 내신 성적은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너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요. 남은 시간에 수능과 논술을 준비해서 내가 그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면 되겠죠. 진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어 68점, 수학 68점, 영어 70점대, 국어 하나 좀 공부를 해야죠. 2등급이니까 이건 조금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어, 탐구도 3, 3이면 돼요. 4, 3도 아니고 3, 3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탐구 과목은 준비를 조금만 더 해도 1등급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1로만 바뀌어도요. 벌써 훨씬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금 내신 성적에 맞게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이라면 꼭 좀 알아두세요. 이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몰려가지고 그것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소서가 딱 끝나면 수능이 끝난 기분이 들어서 공부를 못해요. 왜냐면 2주 동안 거의 수능을 놓거든요. 공부를.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모든 걸 걸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게 돼요. 꼭 자기소개서를 써야겠다면 여러분 이미 질문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공통질문 다 올라와 있고 충분히 쓸만한 얘기는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틈틈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를 정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1번 문항은 내가 이런 걸 쓰고 2번 문항은 이런 걸 쓰고 그런 걸 써두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접수하는 기간이 됐을 때 그걸 쓰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이라면 꼭 틈틈이 써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건 전략 영역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과목들은 내가 최저를 맞출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죠. 대신에 그것만 맞추는 건 곤란하니까 다른 과목들도 분명히 시간 배분을 하셔서 최대한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또 하나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건 좋습니다. 다만 다른 과목도 준비를 해서 맞춰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 와 계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인서울권의 학교를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학교는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괜찮은 학교는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꼭 아셔야 되는 건 내가 무조건 내신 성적만 잘 받아주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전형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서 입시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 저희 학원도 학생들을 만나서 그냥 영어를 성적을 대충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을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목표도 학생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이 학생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선 이런 전략을 짜야 되지 라는 같이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그리고 따라와 주시면 한번 최선의 결과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이런 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꼭 한번 고민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 제가 여기까지 그 입시 설명회를 마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